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어랩 석사과정 2기 전민우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번에 맡은 주제는 비주얼 태스크 트랜스포머로 이제 어떤 비주얼 태스크를 에서의 중점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가장 중요한 모델인 비전 트랜스포머, DETR 등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제 여기 소융 미자로 트랙을 이수를 하고 졸업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 에어랩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심 분야는 오브젝트 디텍션 및 프롬프트 러닝인데 오브젝트 디텍션 중에서도 어떤 PCI 이미지 데이터셋에서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다음과 같고 네, 목차는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DETR 순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어댑터를 적용한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아마 간단하게 컨셉만 소개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트랜스포머를 따로 공부해본 사람이 있나요? 학부생 중에서 따로 없으면은 아예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최대한 한번 쉽게 해본다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랜스포머의 중요성인데 최근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어떤 다양한 태스크, 이런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다양한 비주얼 측면에서 가장 소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가장 최고의 성능을 달성하고 있고 최근에 좀 유명한 파운데이션 모델, 어떤 대규모한 이런 데이터로 학습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알맞게끔 어댑테이션을 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이제 이런 모델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트랜스포머가 최초에 나온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년 이래로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 꼭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어떤 최근 이런 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한 AI 모델 그리고 멀티모달한 모델 이런 NLP 측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딥러닝,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NLP나 이런 딥러닝 쪽에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이나 그런 분이 계시면 이런 트랜스포머를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걸 알아야지 최근 논문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따로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네, 먼저 트랜스포머를 알기 전에 NLP 분야에서 트랜스포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퀀스한 모델에서의 어떤 단점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나오기까지의 등장 계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트랜슬레이션 번역 태스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장의 단어들이 이렇게 하나씩 무슨 토큰 형식으로 쪼개져서 임베딩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첫 번째 RNN에서 나온 값을 다음 인풋에서 RNN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전의 인풋 값이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시퀀셜한 인풋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최종적인 어떤 문장의 어떤 요약, 어떤 통합본을 어떤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를 이 디코더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초기 RNN 학습된 어떤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학습이 진행하게 되면서 소실되는 어떤 그레디언트 베니시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시퀀셜한 인풋, 여기서 또 인풋 형태가 이제 약점이 되었고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전에 또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텐션이라는 것을 먼저 접목을 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은 이렇게 그 인풋으로 들어간 단어들과 어떤 타겟을 알고 있을 때 타겟과의 어떤 어텐션 값을 구해서 어떤 서로의 어떤 관련성을 학습을 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어텐션 값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런 분포를 만들고 이 분포와 이 인풋과 또
곱함으로써 어떤 어텐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기존 피처에서 컨캐트네이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피처를 뒤에 추가를 하게 돼서 학습을 해서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에 설명드렸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또 하나하나 다 살펴보자면 이런 하나의 단어와 어떤 타겟 값이 있으면 이렇게 보통 닷 프로덕트 연산으로 이렇게 어텐션 값이 연산이 되고 각각 다 연산이 된 스코어를 스칼라 형식으로 구한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이런 합의 1인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최종적으로 이 어텐션 값과 이 RNN에서 인코더의 그 인풋 값과 곱해서 그걸 다 더함으로써 어텐션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도 해서 전체 그 타겟에 대해서 어텐션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2017년에 그래서 결국 트랜스포머는 이런 어텐션과 어떤 리니어한 레이어 다른 어떤 그냥 MLP와 같은 어떤 리니어한 레이어만을 이용해서 그런 NLP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 어떤 그래서 논문 제목이 어텐션만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인데 따로 RNN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해서 이 태스크를 진행하는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어텐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트랜스포머 이 논문 하나만 이해하면은 이제 다른 비전 트랜스포머나 그런 게 다 이걸 파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인코더는 이제 어텐션 그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 시퀀스 투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제 컨텍스트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학습을 하는 어떤 컨텍스트 임베딩 역할을 인코더에서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각 태스크에 맞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시퀀셜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디코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먼저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I am student라는 인풋 문장과 이제 나는 학생입니다는 이건 번역되는 이제 타겟 값의 문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풋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거 그 학습을 할 때는 먼저 다 알고 있다는 타겟 값을 다 알고 있다는 티처 포싱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학습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알 수 없는 정보를 마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 안다고 시작을 가정하고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입력 시퀀스를 넣게 되면은 그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SOS, Start of Sentence를 넣게 되면은 이제 차례대로 시퀀셜하게 아웃풋을 인풋은 이제 패러럴하게 들어가고 아웃풋은 시퀀셜하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는 포지셔널 엔코딩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처음 여기 트랜스포머에서 거의 도입이 된 개념인데 이거를 인풋을 그 전과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같은 것과 다르게 좀 병렬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 위치 정보를 다 저장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거를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게 절대적인 앱솔루트 포지셔널 인코딩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최신 연구에는 이 포지셔널 인코딩조차도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이걸 딥러닝 학습을 통해 이제 넣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최초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앱솔루트한 값으로 집어넣게 되었고 이 EI는 예를 들어서 50바 256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의 어떤 모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델에 따라서 이걸 시각화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제 굉장히 많은 위치 정보도 효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위치 정보를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전 그 어텐션과 다르게 셀프 어텐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 그 타겟과 어텐션을 구하는 것과 달리 인풋은 인풋끼리 서로 이제 어텐션을 구함으로써 이제 어텐션을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방법을 또 전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걸 세 번째 인풋 그 토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토큰과 이 토큰, 그 모두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전부 다 닷 프로덕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이를 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이 알파 값, 이 디스트리뷰션 값과 이 인풋 값과 모두 곱해서 더하면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어텐션, 셀프 어텐션 아웃풋이 나와서 이런 어텐션을 구함으로써 어떤 모델 컨텍스트를 학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닷 프로덕터를 쿼리 키 밸류가 인풋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인 경우는 같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쿼리와 큐가 먼저 닷 프로덕트 연산이 되고, 그리고 이 디멘션에 이제 그 루트한 값으로 이제 나눠주는 어떤 스케일링을 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0과 1 사이에 너무 이건 어떤 의미의 노멀라이제이션과 비슷하게 어떤 0과 1 값이 너무 크게 많이 나오면은 이 값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이제 넣게 되는 어떤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디멘전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지 않고 헤드의 개수만큼 쪼개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자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이걸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인풋 피처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인풋으로 10x256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제 이런 이때 헤드의 개수가 4개일 때 이 각각 그 쿼리와 키 밸류를 이 10x256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 256을 4로 나눈 64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표현을 변환한 다음에 그 4개로 각각 4개씩 구한 다음에 그걸 합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디멘션을 변환해주는 매트릭스,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인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x256을 10x64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256x64여야만 하고, 그래서 10x64, 10x64 이렇게 쿼리키 밸류가 각각 구해지게 되면은 이제 쿼리키는 이제 닷 프로덕트 연산을 통해서 이제 10x64, 64x10 연산을 하면은 이제 10x10인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밸류와 다시 또 곱하면 10x64가 구하게 되고, 이걸 총 헤드의 개수만큼 4번 반복을 해서 하면은 20x64가 쿼리 키 밸류 각각 4개가 나오게 됩니다. 헤드의 개수개만큼 나오게 되는데 이를 다 나중에 컨캣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거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제 인퍼런스 될 때 그게 좀 시퀀셜 차례로 나오기 때문에 미래의 시점을 알지 못한다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일 때는 이 어텐션 스코어 값을 쓰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넣게 되어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0이 되게끔 하는 어떤 기법인데, 이 디코더에서 처음 들어갈 때 이거를 마스크드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어떤 순방향 네트워크를 또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어텐션만으로는 어떤 논리니어리티를 구현할 수가 없어서 어떤 논리니어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렐루를 사용하고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형식의 어떤 이런 FFN 네트워크를 최종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인풋으로 각각 들어가게 돼서 인코더에서 나온 값이 이제 디코더의 키와 밸류로 들어가고 또 이 디코더에 나온 아웃풋이 이 디코더의 쿼리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학습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전체적인 설명인데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전에 트랜스포머를 좀 솔직히 잘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총 5가지 스트럭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 이거는 비주얼 태스크에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인풋 이미지로 이제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패칭해서 이걸 살짝 그 전에 트랜스포머가 토큰화해서 작게 들어간 것처럼 이것도 이제 패칭을 해서 조금 잘게 나눠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리니어 프로젝션은 이 디멘션 값을 일정하게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또 어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거나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란 거를 기존 토큰과 같은 크기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이것도 처음에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 포지셔널 임베딩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는 거의 완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MLP 헤드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코더로 어떤 컨텍스트 임베딩 값만,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값만 얻고, 이 자기가 하고 싶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이 MLP 헤드에서 따로 어떤 시퀀셜 아웃풋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이렇게 채택을 한 연구입니다. 네. 먼저 이미지 패칭부터 보면은 먼저 C by H by W 이미지, 보통 3 by H by W가 들어가겠죠, RGB. 그래서 이거를 총 N개의 패치로 P by P 크기의 패치를 N개의 크기로 패칭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N은 총 패치의 개수이고 P는 이 패치 하나의 크기로 해서 이거를 다시 N by P제곱 C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가지고 오면은, 예시를 들어서 가져오면 3 by 256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16 by 16개의 이미지인데 그걸 패치 크기를 16 by 16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과정이어서 이게 3 by 16, 16이 돼서 이제 총 개수는 256개의 패치인데 16 by 16짜리 그 이미지가 총 256개가 있다, 패치가. 그래서 이거를 플래튼 해서 2차원으로 만듭니다. 이 256 by 3 by 16의 제곱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이제 이 표현은 아까 그 트랜스포머와 거의 일치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임베딩을 통해서 이제 디멘전을 바꿔줍니다. P제곱 C by D의 매트릭스를 이 중간 사이에 곱해야지 이 N by D로 되니까, 이 D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모델 설계자가 알아서 설계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리니어 프로젝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각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기 전에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고 D 디멘전인 1 by D 디멘전인 거를 하나 앞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컨캣 하면은 N 플러스 1 by D가 되고,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도 N 플러스 1 by D짜리 크기의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똑같이 더해지게 되면, 이거 엘레멘트 와이스 더하기 때문에 모델 그 크기는 바뀌지 않고 N 플러스 1 by D가 돼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인데, 아까 전에 트랜스포머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같은 쉐이브 형태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닷 프로덕트 연산을 해서 스케일링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헤드에 따라서 나눠서 연산을 해서 한꺼번에 컨캣을 하는 최종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노멀라이제이션도 트랜스포머 전과 똑같이 이 피처 방향으로 피처 D차원에 대해서 정규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수렴 속도라던가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단 MLP도 똑같이 갤류를 쓴 이런 갤류를 써서 논리니어리티 펑션을 논리니어리티를 추가를 했고, 이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디멘전 값도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 따로 설계하는 것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바이트짜리 토큰만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도 또 MLP 단을 거치게 되면서 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옵티마이저를 통해 업데이트를 해서 모델 업데이트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모델에 따라서 아까 그 말했던 파라미터 D나 어떤 중간에 그 MLP 단의 그 크기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헤드의 개수도 다 달라서 그 모델 크기가 클수록 보통 성능이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건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실험 내용인데, JFT300M이라고 이제 구글에서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제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다른 레스넷이나 에피션트넷에 비해 잘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서 DETR을 설명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런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누는데, 최근에 이런 트랜스포머를 접목한 DETR 같은 경우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 해당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보통 주로 그 FPX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백본 넥 헤드에 따라서 이제 백본을 최근에는 기존 CNN을 쓰지 않고 트랜스포머로 써서 성능을 높이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CNN 베이스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가장 최적의 박스를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논맥스 서프레션이라던가 어떤 이거는 원스테이지 디텍터 욜로와 같은 경우에서 앵커 박스를 따로 설계를 해서 이제 박스를 리그레션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딥러닝을 하지 않고 다 사람이 설계를 해서 수작업으로 이제 연산을 통해서 하는 어떤 핸드 디자인드 컴포넌트인데,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이제 엔드 투 엔드한 러닝 방법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DETR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이제 ECCB 2020년에 이제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 보면 인코어, 디코어, 트랜스포머 구조 떡하니 있고, 이제 다른 점은 CNN에서 나온 피처를 인풋으로 받았고, 나중에 그 리그레션 할 때 어떤 바이팔타이트 매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를 보면 CNN에서 나온 피처를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CNN에서 나오고, 그리고 어떤 한 리니어한 레이어를 통과해서 디멘전을 맞춰준 다음에 이를 또 플래튼해서 포지셔널 인코딩과 함께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고, 디코더는 바이팔타이트 비코더에서 나온 값을 이제 바이팔타이트 매칭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디코더 인풋인 오브젝트 쿼리는 최대 오브젝트 디텍트 할 수 있는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해서 넣어주는 어떤 파라미터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프레딕션 해서 나온 값과 기존 타겟 값과의 어떤 그 바이팔타이트 매칭 로스를 통해서 이게 학습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박스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로스 펑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헝가리안 로스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고요. 네, 이것도 이제 기존 페스터 RCN에 비해서 좀 잘 나왔다는 거를 나타내주는 실험입니다. 그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어댑터인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기존 이제 최근에는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 또 추가적으로 토큰을 러너블한 토큰을 추가를 해서 성능을 올리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NLP에서는 이런 프리픽스 튜닝 그리고 비전 분야에서는 이런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이 많이 이제 관련해서 연구가 됩니다. 거기 관련해서 이 어댑터는 이런 프롬프트 튜닝과 같이 추가로 러너블한 것을 추가를 해서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떤 이런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 위치에 따라서 CNN은 이 커널에 따라 연산이 되기 때문에 입력 위치에 따라서 이 아웃풋 값이 바뀌는 어떤 이런 일련의 다 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CNN의 장점인데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댑터를 이용해서 그 CNN과 기존 CNN을 통해 그런 바이어스들을 얻고 이런 크로스 어텐션 이런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이제 그 좀 더 학습을 하게 돼서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의 어떤 프리트레인 웨이트도 유연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컨셉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도 기존 스윈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썼을 때 아예 모델 구조를 바꾼 스윈 트랜스포머를 썼을 때나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